안녕하세요. Journey to Insight. 오늘의 노트. 오늘은 한 권의 얇지만 무거운 책을 펼쳐보겠습니다. 그 속에는 권력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냉철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의 정치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문제작 군주론입니다. 군주론은 지금도 정치, 리더십, 경영학에서 끊임없이 인용되는 고전입니다. 하지만 출간 직후에는 교회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었고 심지어 악마의 책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군주론은 문제작일까요? 도덕과 종교가 통치의 기반이던 시대에 도덕이나 선의의 군주가 아니라 권력의 민낯을 드러낸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서에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문제작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군주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가 살던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이었습니다. 15세기의 피렌체는 르네상스 문화의 중심지였지만 강대국과 교황의 압력 속에서 흔들리던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웃나라들의 전쟁과 권력투쟁 속에서 배신과 음모, 전쟁의 민낯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메디치 가문과 공화정의 반복된 권력 교체 속에서 메디치 가문이 권력을 되찾자 그는 추방당하고 고향에 은둔해야 했습니다. 정치 무대로의 복귀를 갈망하던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나는 권력의 진실을 기록하리라. 그 결과가 바로 군주론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군주국이란 현재의 국가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군주, 즉 왕권이 통치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두 가지의 군주국은 세습 군주국과 신생 군주국입니다. 세습 군주국은 쉽고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익숙한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에 쉽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생 군주국은 불안정합니다. 새 제도를 세우고 민심을 얻어야 하며 외부의 반발까지 막아야 합니다. 군주에게 가장 큰 시험대는 새로운 권력이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주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덕을 말하는 비르투와 운인 포르투나입니다. 비르투는 단순한 덕이 아닙니다. 상황을 장악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리더가 보여주는 용기와 결단, 지혜와 통찰, 즉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마키아벨리에게 좋은 군주란 도덕적 모범이 아닌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반면 포르투나는 운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우연과 기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흐름이죠. 그는 포르투나를 변덕스러운 강물에 비유해 대비한다면 피해를 줄이고 때로는 그 물길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바로 비르투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운은 절반을 지배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인간의 힘이 가지고 있다. 즉, 세상의 절반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절반은 내가 준비하는 만큼 달라집니다. 포르투나가 기회를 던졌을 때 비르투가 준비되어 있다면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두려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차라리 두려움이 안전하다. 사랑은 쉽게 변하지만 두려움은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군주는 결코 증오를 사서는 안 됩니다. 증오는 반란과 음모의 불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조차 결국은 힘이 뒷받침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군주의 권력은 무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군주는 반드시 스스로 무기를 가져야 하며 용병이나 외국 군대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용병은 돈이 끊기면 배반하고 외국 군대는 언제든 침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군주는 자신의 무기를 가져야 한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교훈을 줍니다. 리더십의 힘은 외부의 호의가 아니라 스스로의 기반과 자원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군주는 여우처럼 교활하고 사자처럼 강력해야 한다.
사자는 힘으로 적을 제압하지만 덫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우는 덫을 피할 수 있지만 늑대에게 물리면 죽습니다. 여우는 지혜와 교활함, 사자는 용기와 힘을 상징합니다. 군주가 이 두 가지를 겸비하지 못한다면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주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거짓도 술수도 쓸 수 있으며 종교와 도덕조차 통치의 도구일 뿐입니다. 당시 교회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군주가 도덕과 신앙을 저버린다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여겨졌고 군주론이 금서로 지정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군주론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냉혹한 명제로 요약됩니다. 군주의 행동이 잔혹하더라도 국가를 지키고 안정시킨다면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주의 평판은 수단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된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정치, 기업, 리더십에서 수단과 결과의 균형은 지금도 고민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군주론은 단순한 권력 지침서가 아닙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군주를 그렸다면 마키아벨리는 인간은 본래 악하다. 군주는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책은 생전에는 금서가 되었지만 후대에는 근대 정치 사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국제정치학, 권력이론, 심리학, 심지어 기업 경영학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실 군주론은 권력을 다시 쥐고 싶던 그가 메디치 가문에 바친 헌정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헌정은 메디치 가문에게 그다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결국 정치의 중심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가 권력을 이상이 아닌 현실로 바라보게 만든 배경이 되었습니다.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말은 권모술수, 냉혈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을 직시하는 냉정한 리더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군주론의 메시지는 다소 불편합니다. 그러나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진실입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나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러 해석을 낳았지만 군주론은 권력을 설명하는 책이자 권력을 갈망했던 한 인간의 시선을 담은 기록입니다. 오늘의 노트, 군주론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